네, 우리 저랑 같이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OECD의 나이마 스마니 선생님께서는 그 매크로한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의 어떤 앙트로프리십하고 세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그 파운더 CEO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 특히 중견기업 단계에 이르러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도 조직과 HR 이슈, 조직과 인력 관리 이슈로 정했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벤처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소기업 단계에서 중견기업 단계로 넘어갈 때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이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서 연구되어 왔고 또 저도 이제 그간에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을 관찰을 하고 또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그런 증상들에 맞췄을 때 기업인들과 또 이 어떤 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앞으로 우리 기업을 창업을 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후배 세대들에게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또는 노하우, 지혜를 갖다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중견기업의 그 창업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그 매출액과 영업 이익의 어떤 그 자료를 공시합니다. 매우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장 베스트의 기업이다 우리 한국에서라고 꼽는다면 이 기업을 꼽습니다. 그만큼 투명 경영을 하고 있고 저도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으로서의 귀감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만큼 자신의 또 경영 과정에서 경험 노하우와 맞닥뜨렸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많은 그 후배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걷지 않게끔 하는 데 또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기업인이시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시작은 8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에는 거의 매출이 없죠. 그리고 이 창업 멤버들은 다들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은 뭐에 가까이 있냐면, 그러니까 파운드인 그 기업가 창업자도 테크놀로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축을 얘기를 한다면은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은 우리 제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과 시장이라는 두 축에서 이것을 갖다 그 밸런싱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로 시작되는 어떤 기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측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우리 그 한국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은 다음에 이 짜장면이 맛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방장에 계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분은 이제 엔지니어에 가까우시니까 내가 만든 짜장면의 진정한 맛을 모른다. 그 기술적인 어떤 의미를 모른다라고 손님, 시장을 타박을 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특히 엔지니어 출신의 기업인들이 초기 단계에서 셧다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켓에 대한 필링이 약하고 기술에 대한 어떤 강한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그 더그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 기업인들도 그랬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자신들이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첨단 기술에 있고 그런 기술적인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창업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팔리질 않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제품은 너무나 잘 만들고 도대체 이 제품을 안 사주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도무지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컴텍스존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이 쇼에 나가서 소개하는 그런 걸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기술 하나, 맨 마지막 제일 끝에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전자기기상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 우리가 좀 관심 있다 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기술인데, 영상에다가 자막을 넣는 기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텔레비다 보면은 뭐 이제 이 그 탤런트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뭐 만화처럼 이렇게 풍선 떠오르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전에는 아주 그때도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쉽사리 접할 수 있지 않았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엔지니어가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네들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요즘도 지금 한 해 200만 명씩 마이크를 들고 서 즐기고 있는 노래방, 우리나라의 노래방 비즈니스 시작입니다. 노래방 로얄전자라는 1989년, 90년에 시작된 것인데요. 거기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업체가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 영상 자막 기술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사를 갖다 넣어주는 기술입니다. 가사. 그러니까 시장과 엔지니어의 이 갭이 있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테크놀로지와 하나는 마켓이 있다면, 앙트로프너리즘은 그 중간에서 이것을 밸런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히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에 계신 공학도 분들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쪽에 오리엔티드 돼 있고 시장에 대해서 감이 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단계를 벗어나서 나타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결국은 그 기업이 이제 이 기업인데요. 쭉 해서 성장을 쭉 갑니다. 고속 성장을 합니다. 고속 성장을 하죠. 그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고속 성장인데 약간 그 시장 매출의 정체가 일어나고 이익률이 급전직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상황이 적자로 가는 겁니다. 적자로. 또 한번 이것을 벗어났더니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갔다가 급전직하게 또 이렇게 또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10년, 20년 되는, 30년 되는 기업인들이라면 어떤 기업인든지 다 경험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느냐가 한 가지 중요한 가장 관점 포인트다. 즉 여기서 이것을 풀어가지 못하면 셧다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2008년 자료에 그 다음 단 자료가 주잖아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처럼 또 이렇게 그 다음 단계 2007년에도 더더군다나 이제 세계 금융 리먼 브라더스 이제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크게 셧다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회사입니다. 이미 부도가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이 뚝 떨어지는 게, 특히 이제 매출 결벽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때는 뭐 순식간에 매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적자로 반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또 쓰러지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익률이, 이 회사도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 대표인데요. 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라이너가 이미 그 조직 성장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로 우리가 앙트로프너십이다 그러면은 요 초기 단계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초기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어떤 학자는 growing pains, 성장통이다. 우리 여러분들 사춘기에 성장통 겪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는 crisis, 매니지먼트 또는 오라이제이션 crisis, 위기로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어떤 업력 내지는 에이지의 단계에 따라서 회사가, 기업이 나타나게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춘기를 겪듯이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 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갱년기 내지는 노년기, 그래서 뭐 이렇게 무릎 통증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많은 앞서 있었던 그 기업인들이 이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갖다 이제 풀어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와 정보가 거의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컬처에서 한국의 컬처가 좀 기묘한 게 있어가지고 프랭클리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 경험 사례인데, 이런 것이 좀 그 사례가 축적이 되고 뒤로 전수가 되면 좋겠는데, 교훈을 얻으면서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그리고 떠도는 얘기만 있고 그것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그러면 요 단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창업 단계에서 생각하는데, 그는 기업가 정신의 과제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앞서의 요 작은 초기 단계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걸 이제 개념화하고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를 끌려가지고 이제 단가를 시장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이제 나누는 그런 단계 모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오래되겠습니다만은 2006년에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단계를 세 단계로 이렇게 스타트업 단계와 그로잉 단계와 머추어 단계로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를 기업인들은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죠? 기술이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 했을 때 기업가, 앙트러프너니어,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HR, 그렇죠. 개발자 할 때 특히 이제 R&D 연구소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업 멤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요하겠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파이낸셜, 그러니까 기술과 인력과 자금, 그리고 기업가, 뭐 전형적인, 제가 기껏 연구해놨더니 이미 연구하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반면에 상대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자,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오너십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스트레이티지라든가 또는 마케팅 앤 세일즈. 자, 그로잉과 머추로 갈수록 당연히 올라서죠.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너십 프로세스가 당연히 올랐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앙트러프너가 인디비주얼 컴피턴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스템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만 후단에 가서는 특정 아이템에 관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계속해서는 회사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헛스윙을 하게 되면은 4번 하면 뭐죠? 삼진 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4번, 3번인가요? 야구 3번 맞죠? 4번 하면 4볼이죠. 참, 3번 해야 삼진 아웃이죠. 그런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핑을 보시는 단계에서도, 자, 이런 어떤 도표상의 어떤 그 수치상의 그런 모양새에 있는 질적인 부분들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있는데 패턴은 유사하면서 약간 달리 나옵니다. 그게 뭐 자료의 차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략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최초에는 기술 요소와 경영자 요소가 중심에 있다가 점점 판매 요소와 경영자 요소를 바뀌어가지고 전략에서 판매 요소를 바뀐다라는 이런 어떤 패턴의 모양새가 나갑니다. 즉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인이 기업을 창업을 하고 단계로 넘어가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내가 중점을 두고 기업 경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내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growing pains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단계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성장은 특히 이제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매출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그 일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의, 그러니까 사람 수를 더 늘려, 채용을 더 늘려,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요. 사람을 수를 더 늘려야 되고, 그에 따라 조직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 단계에서 했던 일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나 전산 시스템 같은 것조차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로 매뉴얼식의 수작업에 의한 일을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인력
규모하고 종업원 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업종에 따라서 세일즈 볼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의 한 그 1,000억, 뭐 500억, 1,000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 조직 관리 이슈가 크게 부상한다는 겁니다. 즉 매뉴얼을 가지고 그 계속 해나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커스트가 생기고 그리고 그 전 단계 즉 100명 미만 전후 언저리까지는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파운더, 앙트로프로니에 의해서 다 보여요. 그리고 컨트롤러블 합니다. 그런데 150명이 넘어가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일이 이게 왜 벌어지는지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컨트롤러블한 상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쉽게 하면 공무원식 경영의 그러니까 그 행정조직과 같은 그런 어떤 절차와 규정과 프로세스, 특히 전산 시스템에 기반을 한 오늘 같은 날 같은 데서는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을 하루빨리 갖추는 방식으로 이 트랜스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특히 중견기업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시사점에서는 우리가 뭐죠? 아래에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 메타포모포시스와 같은 즉 변태의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번데기로 돼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 나비로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이거 탈피하고 변신하는 그런 트라이를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무엇이든 보십시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고 여러 가지의 또 기존에 있었던 인력도 이제 컷아웃 시켜야 되고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증상의 이제 growing pains에서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아니 일은 많아서 좋은데 어떤 일이면 그만큼 바빠진 만큼 서로들 바쁘다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냥 24시간도 일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그 이면을 보면은 밤새고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도 생산성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시키려고 하는 고민들을 갖다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들 또 모르기 시작하고 또 이때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뭐냐면은 이제 부서 간 장벽이 매우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일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중에 계중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는 매우 천천히 그로스를 갖다 추구하면서 인력 뽑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일감이 늘어나니까 마구 뽑는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인력이 이게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 중에는 매우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파벌을 만들고 폴리틱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일본 말을 쓰게 되는데 뭐라 그러죠? 나와바리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영역을 만드는 그런 것에 골몰하는 거죠.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보다도 자기 영역을 만드는 데 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그 힘, 파워를 늘리는 쪽에 모든 것이 있는 경력직 사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걸 파운드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썩은 사과가 주변의 사과를 계속 이렇게 막 말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이 growing pains인데 성장통인데 그것을 잘 넘어가면은 이제 성장통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경영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현상적인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83년에 이미 철치라는 로이스라는 그 두 연구자가 이렇게 이제 쭉 늘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말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점점 수가 늘어나고 회사 조직
도표가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파운더와 회사 임직원들이 거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탈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즉 경력직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의 업무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치원에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두 애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가 인류학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존 본능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사업부의 개념인데요. 사업부게 되면 성과, 프로핏 센터의 그런 방식을 운영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업 부문장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꾸미려고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진실된 정보가 회사에서 보고되지 않고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정할 텐데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 산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는 어떤 이 프로세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장님이 파운더가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과 기술에 무척 가까워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화가 오더라도 어떤 고객사에서 전화가 왔다. 그럼 사장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과 파운더는 최고 기술자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와 사장한테 그 시장이 변화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타임 레그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보시는 것은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 단계가 늘어나면 날수록,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직 도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뮤니케이션은 누락이 되고 왜곡이 되고 윤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최고 경영자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스테이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중견기업 단계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사장이 시장에 가까이, 얼러트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는 앙트로프식에서는 앙트로프 얼러트니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깨어있는, 시장의 변화에 깨어있는, 기술 변화에 깨어있는 상태가 있느냐, 이것을 창업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단계에서도 그 얼러트니스를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그것이 센서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한편 보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매니지럴 코스트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장통의 징후 중에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익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경영자들이 많아요.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업무의 어떤 복잡성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매니저럴 코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특히 대표적인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장부의 재고조차 적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00억, 200억의 부품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부상에 있는 이 부품의 수량하고 공장에 있는 수량하고 서로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게 회사가 당연히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몇 분 남았어요? 너무 아나운서께서 제 수업을 갖다 집중해 주셔가지고 4분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팔레트 사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라키칼 위계적 문화라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가 위계적 문화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파운더 창업자께서 뭐라고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아래에서는 으악이 되는 거예요. 아야라고 얘기했던 것이 으악 그러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앰프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라인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계층이죠. 계층이 커지면 특히 우리나라 재벌기업 같은 경우죠. 거의 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위계적 문화와 결합이 돼가지고 아니 창업자
최고 경영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앰프 현상이라고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위계적 문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차단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장님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친숙하게 그냥 아저씨 같은 분인데도 잘 나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도 그렇습니다. 이 평교수로 계셨던 분이 총장님이 되시면 밥 먹으러 가서 옆에들 교수님들이 가서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어떤 그 위계적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 부서원들 간에 불신, 디스트러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마켓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약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 부분도 그런 것이 있고요. 생략하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앙트로프너십이 있고 코어포레이트 앙트로프너십이 이 단계에서 쭉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략을 해야겠군요. 어쨌든 앙트로프너십은 크게 인디펜던트 창업총회대 개인 앙트로프너십이 있는 반면에 시스템에 기반한 코어포레이트 앙트로프너십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중견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 경영 내에 체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런 것 중에 세 가지의 코어포레이트 앙트로프너십이 현재까지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요. 그것이 뭐냐면 스트래티직 리뉴얼이고 이노베이션이고 코어포레이트 벤처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는 인큐베이션 얘기라고요. 이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그 스트래티지 리뉴얼 중에 제품의 컨셉 같은 것을 리데피니션, 재발견하는 디스커버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게 뭐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카피 모토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스트래티지 리뉴얼 같은 겁니다. 침대가 가구가 아니다. 뭐냐?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이스 침대가 우리나라 지금 시장 마켓을 확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스트래티지 리뉴얼 같은 개념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침대를 만들고 시작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앙트로프시는데 코어포레이트 앙트로프시라는 말씀을 있고요. 그런 것은 이미 슌페터가 여러 가지의 이제 앙트로프시를 발휘하는 그런 웨이 그 통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덕트, 로 머티리얼, 그다음 폼스, 비즈니스, 마케팅인데 에브리원이 다 이제 유니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드는 공통점은 유니스라는 것이고요. 코어포레이트 앙트로프리너십은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회사 내에 있는 창업자만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그리고 회사 내에서 어떤 인큐 새로운 사업을 위한 그 벤처링을 사내 벤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교세라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고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의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티식 리뉴얼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베이션 매트릭스 요 그림도 그런데 대표적인 3M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3M은 어떤 그 경영 룰을 창업 단계부터 유지를 하고 있냐면 15%를 구글에서도 이제 카피를 했죠. 20%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일하는 그 시간 업무 시간의 15%는 자기 업무, 회사 업무와 전혀 다른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학습하고 makers 개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 내에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랩이 있어요.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포스트잇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4년간의 매출, 그러니까 30% 매출이 최근 4년 동안에 개발된 제품에 의해서만 팔려야 된다라는 룰을 계속 지켜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노베이션이 시스템적으로 회사 내에 정착되게끔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회사의 영속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어떤 큰 단적인 측면, 한국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왕적 그런 경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많이 나아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제왕적인 그런 발상과 행동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종업원들은 그걸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시고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그 여행을 한 경비를 와서 회사에 있는 회사 돈으로 쓰게 만든다. 다 알아요. 당연히 다 알겠죠. 다 소문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임직원들도 기업가 정신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걸 갖다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경영에서 이르기까지로부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의 또는 혁신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기업인이 자신이 모델이 돼가지고 임직원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코아프로의 앙트로주의 하나의 맥이 되고요. 또 하나의 한국적인 현상 중에 뭐냐면 이제 어떤 중견기업이 되기 시작하면 계열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부 거래도 있고요. 사실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인이 사장님이 되시고 특히 이제 처가 쪽으로 이제 먼저 퍼지고 그다음에 친가로 갑니다. 그래서 처남 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회사 내에 줄이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이제 막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 기반을 둔 기업 경영 현상 중에서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우리 중견기업가 기업인들이 좀 더 리팅킹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서 무엇이 진정한 그런 기업 경영의 길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그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서도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